상처가 있는 것은 목마름을 주고요. 끊임없이 사람의 기대와 인정에 대해서 찾게 만들어요. 죄와 상처, 그래서 눈치가 발달하고 시간과 돈에 대해서 사용을 잘 못합니다. 특별히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돈과 시간을 많이 쓰느냐? 상처를 포장하는 데 많이 써요. 저를 가리는데 자꾸 드러날까봐, 이 드러나면은 버림받을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인정의 욕구가 강하고 또 이것을 커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져서 시간과 돈을 상처를 포장하는 데 많이 씁니다. 외형적인데 저는 루키즘 뭐 이런 보여지는 것들, 외모 지상주의 이런 데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2번 비성경적인 자아 정체감과 낮은 자존감. 그래서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많고 열등감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사랑을 못 받지 못하고 또 학대나 폭력적이거나 특별히 말의 상처를 받으면 뭐 너는 하나도 하는 게 없다. 뭐 잘하는 게 뭐 있냐. 이렇게 칭찬과 격려보다는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꽂힌 말이 있어요. 상담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것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나한테 박힌 말이 있어요. 나 이게 박혀서 이게 막 계속 품어져서 독이 되는 그런 말이 있고 또 나한테 박혀서 나를 살리는 그런 말들이 있죠. 그런 일들을 당하면 열등감이 생기고 열등감의 또 하나는 과잉보호를 당해서 열등감이 생겨요. 너무 사랑이 많아서 오바돼도 아까 말했죠. 결핍도 과잉도 결핍이라고. 이 과잉보호 자녀들은 왜 그 상처가 많으면은 어머니들이 과도한 사랑으로 잘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결정을 내릴 때 부모님의 결정을 자발적으로 따라요. 부모님이 잘해줬으니까 그래요. 부모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가 좌절돼요. 분노는 좌절이 많은 사람이 분노가 많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부모님의 선택에 옳다고 생각하고 동의하면서도 자기는 계속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건데 난 이걸 못하는구나. 이게 어른들까지 돼서도 결혼해서까지도 선택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성인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30대, 40대가 된데도 부모님에게 달려가는 의존 성격 장애자들도 많죠. 그 다음에 3번은 중독 성향. 이거는 설명 아까 많이 했죠. 계속 인이 박여서 그쪽에서 머물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성향들. 그 다음에 자주 아프죠. 현대인들 병, 피곤하고 자주 아프고. 현대인들이 이 삶의 구조도 피곤하지만 아주 경쟁적이고 또 이 행복에 대해서 아주 그 목록 완벽주의적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피곤해요. 현대인들이 왜 피곤한가? 현대인들이 피곤한 그 현대 증상을 보면 이제 약국 가면 알죠. 약국에서 제일 많은 종류가 피로회복제 종류가 많고 동네에서 제일 잘 생기는 게 이제 찜질방, 뭐 불가마, 뭐 요새 불경기라서 잘 안 된다 그러는데 피로를 푸는 안마기, 마사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피로감이 있는지. 병원에 가도 진단은 안 나오는데 몸은 아파요. 네, 그런 병들, 만성적 피로감, 원인 모를 신경성 증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자주 아프죠. 그 다음에 관계가 깨집니다. 아까 말했지만 그 나 중심적인 삶이 관계를 많이 깨지죠. 특별히 이제 관계 의존, 상호 의존 어떤 걸 그렇게 말하죠. 코디펜던시.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기대하고 의존해서 서로 기생하는 거예요. 이 코디펜던스 하는 사람들의 삶의 철학은 뭐냐면 나의 행복은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아버지를 만나고 또 좋은 자녀를 만나야지 내가 행복하다. 그래서 본인이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빌붙어 있어야지 좋다. 어떤 자리나 지위나 어떤 주변의 사람들에게 모든 인생을 거는 거예요. 내 행복을. 책임까지도 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삶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 옆에 붙어서 그 사람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계가 참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친하고 친밀하고 좋은 것처럼 느끼는데 결국은 두 사람을 다 갉아먹어요. 둘 다 독립적이지 못하고 둘 다 서로 의존하게 해서 다른 사람의 관계를 깨고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관계가 이제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를 파괴시키죠. 근데 이제 어머니와 아들 관계가 효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여져 있어서 이 고리가 끊어지기가 힘든데 이 고리를 깨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관계 의존, 관계 파괴. 그 다음에 상처와 죄의 부작용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가깝게 느껴지고 가깝게 시작되죠.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 특별히 이제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가까이 왔구나.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나아갔다 하는 게 이제 느껴져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자살에 대해서나 살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상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네요. 그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알아요. 죽음이 가까이 왔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다 사람이 죽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자주 와요. 죄와 상처에 대해서 이제 아주 밀접하게 압박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부작용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상담의 목표 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화는 보통 두 가지를 말해요. change하고 transformation 이렇게 두 가지를 보통 변화를 하게 하는데 change로 할 거냐 transformation 할 거냐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조금 구분을 둡니다. change는 겉모습을 바뀌는 걸 보통 의미해요. 그러니까 머리 모양을 바꾼다든가 입는 옷을 바꾼다든가 뭐 이사를 간다든가 그러니까 껍데기를 바꾸는 거예요. 변화는 했어요. 바뀌었어요. 의식의 변화죠. 그렇죠? 의식, 기억하는 부분, 표면적인 부분을 바꾸는 것이 change라면 트랜스포메이션은 요새 이제 많이 나오는 언어죠.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완전히 속이 뒤집어지고 근본이 뿌리가 막 뒤집어져서 목표와 방향과 가치관이 다 바뀌는 거예요. 삶의 뿌리가 완전히 바뀐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변화라고도 말 안 하고 변혁 이렇게 번역을 하지. 변혁 아주 혁명적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문제 아니면 치유와 회복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런 부분은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착각이 체인지 했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구원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상처가 회복 안 됐는데 회복됐다고 말 수도 있고 용서 안 했는데 용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상담하거나 이제 묵상하는 분들은 자기를 매일 물어보는 주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죠. 보통 세 가지를 말합니다. 무엇을 변화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인식의 틀,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고의 그런 체계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거. 그래서 이건 교육하는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강의를 듣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사고에 대해서 깨고 알고 또 방향성을 정하는 거. 전에 이제 하 목사님이 가끔 설교할 때 예화로 우리 위성 TV 할 때 와다상이라고 하는 분이 뭐 일본 교회도 세우고 위성에 헌금했다 그런 얘기를 아마 가끔 하는데요. 이 일본의 이제 온누리교회 세울 때 이 와다상이라고 하는 분이 헌금을 거액을 써요. 그분의 건물을 저희가 쓰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교회 건물이 생겨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분이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요. 헌금을 부부가 나와서 이제 헌금을 하는데 200엔, 200엔 했어요. 그러니까 2,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매주 되게 기업하고 부자인데 200엔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헌금을 조금 하느냐, 200엔씩 하느냐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면은 국수를 준대요. 예배 끝나고. 부부가 둘이 먹으니까 이제 200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수값을 내는 거예요. 헌금이 교회 왔으니까 입장료 국수값을 낸다라고 헌금에 대해서 이제 오해한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아니까
그 교회를 기증할 끔 이렇게 헌금을 이제 많이 했죠. 이것이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좋은 예 하나는 이제 우리 운동 경기에서 로저 베니스터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있는데요. 이 로저 베니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그 1분의 4마일을 주파하는 그 벽이, 그 운동선수들 사이에 그런 벽이 있었는데, 이분이 특수한 요법으로 해서 그 벽을 깼어요. 그러니까 그 신기록을 냈죠. 신기록을 냈는데, 특이한 일은 그 사람이 신기록을 깬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 사람이 신기록을 깬 다음에 이 사람의 기록을 더 능가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록을 깨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벽을 못 넘었는데, 이 사람이 특수한 훈련요법으로 그 벽을 깨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벽을 깨기 시작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한 방법대로 안 하고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해도 이 벽이 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틀을 이걸 할 수 있다라고 깨놓으니까 그 다음 둘도 이제 벗어난 거, 이것이 이제 인지 생각에 대한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요새 보면 이제 고정관념을 깨라, 인식의 틀을 깨라, 사고의 틀을 열어라, 이런 측면에서 사람들의 마음, 생각을 바꿔주면 이 사람이 변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장난감 가게에서 아직 장사가 됐어요. 이 장난감 가게가 오픈해서 장사가 잘 되니까 이 양쪽 가게가 장난감 가게로 바꿨어요. 전환을 해서 이쪽은 뭐 7, 80% 막 세일을 하는 정책을 막 폈어요. 아주 이 옆에 집보다 막 싸게 가게 오픈해서 막 싸게 막 덤핑으로 막 가게를 하고, 이쪽은 고급 정책을 펴서 아주 비싸고 좋은 이쪽 가게에서 하지 못하는 좋은 브랜드를 수입해다가 막 공급하는. 그래서 이 가운데 원래 원조 가게가 아주 위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 장난감 가게 주인이 간판을 고쳤어요. 간판을 어떻게 고쳤냐면 이렇게 고쳤대요.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가운데가 출입구다. 그러니까 일로 들어와. 이렇게 해서 승부했다. 그런 재밌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건 못한다, 이건 벗어날 수 없다, 용서가 안 된다, 치유 불가능하다라고 우리 선에서, 우리 인식에 대해서는 이 한계를 갖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는 생각이나 전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발상의 전환 이런 얘기도 많고, 요새 고정관념을 깨라 이런 것도 많고, 또 생각을 넘어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생각을 열어주는 그런 방법론이죠. 두 번째는 정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풀어주는, 용서랑 제일 관계 있는 문제예요. 아까 말했지만 용서해줘야 된다, 생각은 알아요. 그렇죠? 이 사람과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생각은 아는데 감정적으로 처리가 안 돼요. 만날 때마다 올라오고 분노하고 화가 나요. 그럴 때는 감정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죠. 이건 이 물이 막 끓으면은 뚜껑, 주전자 뚜껑이 막 치고 올라오듯이 내 안에 분노가 내재되면 이거를 발산하지 않으면, 터지지 않으면 아주 힘들게 되는데, 그럴 때 이 분노를 처리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뭐 소리도 지르고, 고함도 지르고, 편지도 쓰고, 그 다음에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샌드백도 때리고, 때때로 이제 여러분들 사이코테라피라든가 이런데 들어가 보시면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죠. 가끔씩 우리도 이제 도란에서도 하게 되는데, 비내자 기법 들어보셨어요? 비내자 기법 들어보죠. 그래서 비내자를 하나 갖다 놓고 여기 이제 내담자가 앉아서 의자에 그 대상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얘기해봐라. 처음에는 얘기 못해요. 저기 비내자가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얘기 못해요. 저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 것 같기도 쑥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한번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 의자를 대상으로 계속 얘기하죠. 좀 더 구체화를 하려면은 그 의자를 뒤로 돌려놓고 한 사람 앉혀놔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앉아서 가끔씩 대답을 하게 해요. 그러면 더 실제적이겠죠? 그래서 대답을 하기도 하고, 사이코 드라마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이제
앞에서 이제 리더가 드라마를 이끌어내면 여러분 모두가 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끌어내려서 연기하게 하는데 연기가 아니라 이제 본인께 막 나오게 해요. 그래서 지원자 나와서 한 사람 해서 막 발산하고 욕하게 하고. 제가 전에 봤던 사이코 드라마 중에 하나는 이제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계속 억압하고 수십 년 동안 폭력하고 이분은 너무 착해요. 착한 병에 걸리신 다 용서해주고 쌓고 숨기고 품어를 안줬는데 이분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주인공으로 나와서 남편 갖고 있는 어떤 옷이라고 하고 그 천을 하나 줬는데 이 남편의 옷인데 찢고 싶지 않냐고 복수하고 싶지 않냐고 그랬더니 못하겠대요. 그래서 몇 번 망설이다가 이분이 감정이 한번 올라와서 이걸 찢는데 이게 보통 사람 힘으로도 찢기 힘든데 그냥 막 찢으시더라고. 이 분노가 나오니까 표현하는 거. 그래서 직접 상대에게 가해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그런 방법들이 정서의 변화가 요법으로 쓰일 수 있죠. 세 번째 변화는 행동의 변화예요. 그래서 생각은 바뀌고 마음은 열정이 생기고 마음의 변화가 있는데 행동이 안 바뀌어도 이것은 변화가 아닐 수 있죠. 그래서 행동적인 변화, 행동주의 요법으로 저희가 많이 접근을 하는 그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운전대를 처음에 잡자마자 운전을 잘할 수가 없죠. 운전을 해야겠다 생각이 열리고 운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어요. 감정도 변화가 됐어요. 그렇다고 운전대를 잡자마자 운전을 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돼요. 사랑한다, 우리 잘 지내보자,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교회 나오자마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는 없죠. 그래서 행동의 변화는 과정이 걸리고 실수가 있어요. 시행착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변화되는 과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말해보기도 하고,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서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는 거 잘 못하는데, 오래된 사람들은 잘 하시죠. 가서 인사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도 이제 훈련에 의해서 있는 거죠. 부단한 훈련. 근데 이것도 어떤 이제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다 보면은 이런 단계를 거쳐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맴돌다가 이렇게 딱 점프하는 순간이 와요. 이렇게 맴돌다가 점프하고 이 순간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아까 아버지처럼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멈추면 안 돼요. 생각도 계속 그거를 묵상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보면 어느 날 딱 열려요. 점프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해야 돼요. 감정도 뱉어내려고 토해내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잘. 근데 어느 날 이게 탁 터지면요, 이게 확 나가요. 감정이. 그런 발사 안 되는 포인트가 있고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발 자전거 타던 애가 두발 자전거를 탈 때, 연습할 때 자꾸 넘어져요. 그렇죠? 넘어지고 다치고 중심 못 잡고. 근데 어느 날 딱 안 넘어지는 날이 와요. 이런 날이죠. 운전 연습하다가 이제 차선을 못 바꾸고 막 헤매다가 계속 한 차선만 가다가 어느 날 차선을 변경하는 날이 딱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생각이든 감정이든 행동이든 이렇게 점프하는 날, 아까 말했지만 이게 바뀌어지는 그 포인트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내 의지가 내 변화하고 내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포기하지 않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러나 그 다음에 점프할 때는 물론 내 것도 하지만 어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인도함의 순간이 딱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상담이나 치료의 기법은 이 세 개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 내담에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을 바꿔줘야 될지, 감정을 풀어줘야 될지, 아니면 행동 교정 연습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도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 해당되는지, 또 여러분들이 풀어줘야 될 대상에 대해서 이 사람이 머리 부분이 도움이 필요한 건지, 가슴 부분이 필요한 건지, 손과 발이 변해야 될 건지, 그렇게 알아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어요.